자, 안녕하세요. 송원TV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양평과 여주 민주당은 모두 패배했습니다. 오늘은 직접 양평 땅에서 군수 후보로 뛰었던 조주현 전 후보를 모시고 패배의 원인을 직시하고 민주당이 진짜 바뀌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선거 전에 이 자리에 한번 앉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한 몇 달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선거 끝나고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세요? 아직도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6월 3일까지 지금 추미애 양평 연락소장 하면서 지방선거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정리했다가 지금 또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자리에 앉았으니까 다시금 네. 시청자들한테 본인 소개 좀 하시죠.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해요. 네, 안녕하세요. 조주연이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고요. 지난번 지방선거 때 양평 군수 후보로 나와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지방선거의 꽃은 단체장 아니겠어요? 근데 선거 결과를 처음 접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완전히 완패했잖아요. 너무나 충격이었죠. 그래서 스스로도 자숙하고 패배를 인정하면서 앞으로 그런 패배가 또 있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패배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로 함축해서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패배의 원인 솔직하게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양평 고향에 다시 내려와가지고 24년에 내려와서 어떻게 24년, 25년, 26년 2년 반인데 3번의 선거를 했습니다. 총선, 최재관 위원장이 나오신 총선을 했고 지난해 이재명 후보가 나온 대통령 선거를 했고 요번에 이제 지방선거를 했는데 2번의 선거는 다른 후보들의 선거를 도왔고 요번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어서 지방선거에 모든 경험들을 다 했는데요. 패배의 원인은 다른 것보다도 이 양평군에서 민주당이 이 지방선거의 어떤 확실한 전략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그 전략이 없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통합하고 협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내부 분열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 두 가지 선거 기간 중에요. 선거 기간 중에 그러니까 전략 부재와 내부 분열 이 두 가지가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선거 중에 기간 중에 얘기를 듣다 보니 공천 잡음도 상당히 심했던 것 같아요. 네. 따라서 결과론적으로 여주랑 양평 지역에서 완패를 했는데 이는 단순히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또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내부적인 문제도 있을 텐데 저는 우선은 이제 이 실패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지 않고 자꾸 외부에서 찾다 보면 외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실패 원인을 자기 내부에서 또는 자기 조직 내부에서 또는 지역 내부에서 먼저 찾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해결되지 못하는 거를 외부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또다시 그런 선거를 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의 원인을 찾을 때 내부 문제부터 찾아보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먼저 얘기 드렸던 전략 부재라고 하는 것을 먼저 잠깐 얘기 드리면 내부의 이런 것이 이 지방선거에서 올해 처음 저도 출마하고 하다 보니까 전 서울에서 오래 활동을 했잖아요. 제가 박원순 시장님 재선 또 그 캠프의 본부장으로 활동을 했고 대선 나가셨을 때도 했고 3선 때도 했습니다.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특성이 전략을 어떻게 잡으냐면 워낙 이제 보수적인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보 세력만 끌어들여 가지고는 이런 구도가 좋은 시기에도 이기질 못한다 이런 생각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의 이 진보 세력
보다도 중도나 보수 쪽에서 표를 끌어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수립하고 하다 보니까 내부에 소위 이제 집토끼라고 하는 민주당 지지층, 뭐 진보 진영 또는 민주당원 이런 분들의 내부 결속력을 충분히 끌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이게 그런 전략. 그러니까 중도 보수를 끌어오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피다 보니까 내부 결속을 잘 못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부 단속을 우리가 집단속을 잘 하고 그리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는데 내부의 단속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연결돼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그러다 보니까 밖에 있는 산토끼와 남의 토끼장에 있는 걸 끌어오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표가 떨어져 나가는 이런 상태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하게 됐습니다. 네. 다시 지지난번 선거 때를 복기를 해보면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 정동균 군수하고 네. 지금 현재 전진선 군수랑 맞붙었을 때 22년 선거요. 네. 그때를 복기해보면 물론 나름대로 선거 전략이 다 환경에 적합하게 수립을 하고 그러겠지만서도 네. 내가 이제 객관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물론 선거에 필요한 표는 외부적인 것도 확장해서 끌어와야 될 테고 내부적인 원래 지지자들도 확고하게 끌어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그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시토끼를 너무 좀 등한시하고 산토끼를 잡으러 쫓아다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22년에도 그랬어요? 네, 22년도에 네네. 제가 그거를 네. 좀 좀 예민한 문제이긴 한데 네네. 더 이상은 좀 접고 네. 하여튼 그 당시에도 산토끼를 잡으려고 네. 많이 주력을 하지 않았나 네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당시에도. 뭐 저는 이제 22년에는 여기 선거를 같이 하지 않아서 그때는 구도가 사실 민주당이 좋을 때가 아니라 보수 쪽이 좋을 때잖아요. 22년. 네. 지금하고는 26년하고 거꾸로 됐을 때인데 그 상황이 민주당이 열악하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번에는 구도가 민주당이 훨씬 더 좋았고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4월 말 여론조사, 5월 초 여론조사 5월 말 여론조사 크게 보면 한 3번 정도가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그때 보면 4월 말에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대통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 그 다음에 이제 군수 지지율이 4월 말에 졌다가 그러니까 4월 말 5월 초까지는 이재명 지지율이 되게 높았고 4월 말에 민주당 지지율이 좀 낮았다가 5월 초에는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았어요. 그랬다가 5월 말에 가면 다시 역전이 됐는데 상황이 근데 이재명 그 대통령 후보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만 가지고 내부 결속을 아주 시켰으면 마지막 5월 말 우리가 6월 초에 지지율도 쭉 갈 수 있었다. 근데 제 생각은 그 4월 말에서 5월 초로 넘어가면서 민주당의 여러 지지율들이 높아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중도 확장 전략이 아니라 요즘 구도와 바람이 좋을 때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을 완전히 끌어들여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가져갔으면 5월 말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과 군수 후보 지지율도 5월 초에 상승했던 것처럼 끝까지 가져갈 수 있었다. 이번 일이 구도가 좋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네. 자, 이제 그렇다 보면 이제는 차분하게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잘못된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개혁해서 다음 선거를 도모를 해야 될 듯 싶은데 그러면은 개혁의 방향이랄까 어떻게 바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양평 여주 지역위원회. 그 제가 아까 이제 경험해 본 이제 방향에서 실제 선거를 뛰어보니까 여주 양평은 독특한 지역구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적다 보니까 두 시군이 하나의 지역구로 복합선거구. 복합선거구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보통은 인구가 많으면 하나의 시군 안에 뭐 지역구가 2개도 있고 이러는데 여기는 거꾸로 2개의 상이한 시군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것인데 이런 지역구일수록 통합적인 지역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통합적인 지역위원회에서 여주시 또 양평군에 어떤 지방선거의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연합을 할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주고 또 지원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요번 또 실패 원인 중에 하나는 되게 우연하게도 이 우리
굉장히 잘 하시던, 그러니까 6년 동안이나 지역위원장으로 이끌어 가시던 최재관 위원장님이 1월 달에 이제, 에너지공사 이사장으로 가신 거죠. 그렇게 되면서, 예, 직무대행 체계로. 그러니까, 그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역은. 6월 지방선거인데, 1월 달에 가시면서. 2월 달 아니에요, 그때가? 1월 달에 가시고, 바로 직무대행이 이렇게 삐그덕거리면서 바로 선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거의 2월 달에만 선정 작업해가지고 2월 말인가 3월, 네, 그러니까 직무대행이 하시면서 직무대행이 오셔서 3개월, 3개월을 딱 맡아서 이게 하다 보니까 지역위원회가 아까,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략을 짜고, 이 지방선거를 다루는 어떤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때는 막 바로 공천하고 막 이런 시스템이니까 그런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지방선거에 이제 완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특히 앞으로의 지금 이 지역에서 선거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지역위원회가 제대로 준비를 하고 선거를 치러야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표로 연결된다는 얘기는 기저에 후보가 됐건 지역위원회가 신뢰를 좀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유권자들한테 접근을 하고 어떻게 쇄신을 해야 되는 것인지. 네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일단 저는 제가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자꾸 우리가 여주 양평이 민주당의 열세 지역이다, 우리 어렵다, 무슨 대구다, 이런 얘기 하면 현실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것이 우리가 실패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부가 아닌 밖으로 눈을 돌리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내부 결속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위원회가 신뢰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는 당원들로부터 신뢰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당원들의 신뢰관계를 먼저 만들어야 그 당원들이 다른 주민들한테도 신뢰관계를 만드는 거고, 그 주민들이 또 당원이 되는 것이고, 이런 신뢰관계를 만드는 게 제일 첫 번째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지역위원회가 첫 번째로 당원과 소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는 집안, 잘 되는 회사, 잘 되는 이런, 조그만 커뮤니티, 다 제일, 거기가 왜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는 다 말이 안 통해, 사장님이 불통이야, 이런 거잖아요. 국가도 지난번 윤석열 정부, 대표적인 게 그냥 불통이잖아요. 국회하고도 불통하고 이런 건데, 지역위원회가 신뢰를 만들려고 하면 소통하는 위원회, 이게 가장 첫 번째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가 있는데 좀 더 설명을 드릴까요? 하세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얘기 하는 네, 자리인데요. 그러니까 그래, 양평 여주가 보수적인 땅이라고 치자. 근데 우리가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되게 땅을 하나 새로 매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아무튼 좋은 농사를 유기농으로 지려고 해요. 땅을 파보니까 삽도 요만큼밖에 안 들어가요. 밭이 정말 척박한 거죠. 저는 여주 양평이 민주당 진보 진영에서는 그런 척박한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좋은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죠. 우리가 구도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으면 그런 기후가 좋은 어떤 연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농사가 잘 될 수 있는. 그럼 미리 그때를 대비해서 밭 관리를 잘 해놔야 되는 거예요. 삽 하나 안 들어가는 땅을 대비도 넣고 EM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밭 관리를 잘 하다가 그런 좋은 바람이 딱 불 때 그때를 딱 만나면 밭 관리를 잘 돼 있으면 그때 좋은 것들 심어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으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돼 있었다, 여주 양평이. 그게 지역위원회가 평상시에 할 역할이다. 그래서 제가 비전으로 삼은 거는 여기 되게 여기 대구다 어쩐다는 얘기 하는데, 야, 대한민국에서 여주 양평 지역위원회가 그런 걸 다 해? 엄청나게 혁신적인 지역위원회야. 프로그램들이 엄청나. 소통을 엄청나게 재밌게 하네?
이런 정도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이런 것들로 엄청나게 혁신하는 지역위원회로 소문날 수 있도록 야, 그 여주양평 지역위원회인데 그런 걸 한다는데 거기 한번 보러 가자. 관광 상품이 될 정도로 그런 혁신적인 위원회를 한번 해보면 당원들과 주민들이 굉장히 신뢰관계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의 소통력이 높은 지역위원회를 재밌게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꾸만 이제 폐인에 대해서만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어쨌거나 원인을 분석해야 네네. 그렇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네. 이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후보 경쟁력이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네. 지역위원회 전체 네. 분위기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는지 네. 이것도 좀 네.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정치평론가는 아니라서. 아니 그러니까 아니래도 현재 직접 양평군수 후보로도 뛰었으니까 네네.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부딪히고 그 안에서 이렇게 선거전을 치렀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 부의장이 느낄 네. 때 네. 다양한 것을 느꼈을 것인데 네네. 그런 얘기들을 해야 뭐 이쁜 것만 얘기해서는 쇄신이 안 되잖아요. 네. 제가 지금 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내부 분열도 있었고 지역위원회 계획, 지방선거를 다루는 계획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부 분열이 일어나 나가지고 이런 기회에는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저기 대구가 막 그렇듯이 김부겸 대구시장 이런 데들은 국힘에 있었던 당원 조직들이 여기 너무 문제가 많다. 그래서 민주당으로 탈당하고 넘어오고. 그래, 많이 옮겨간 걸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구도가 이런 좋은 시기에는 그런 것들이 당연하면서도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양평은 거꾸로가 됐죠. 지금 국힘에서 민주당 쪽으로 안 되겠다. 국힘이 너무 문제다. 그러면서 넘어온 대들이 거의 없었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박장수 의원부터 해서 또 홍정석 우리 공동선대위원장도 계시다가 이제 갔고 이런 분들이 여기 군수 캠프에 있다가 저쪽으로 막 넘어가는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당원들한테도 그렇고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도 그렇고 직접 본인들이 캠프 와서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막 발생을 했을 때 아니 캠프가 제대로 가는 거야? 구도가 이렇게 좋은데 캠프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점을 만들어 내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5월 초에 꽤 올라갔었던 여론 지지가 이 지지층 결집이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흩어지는 그런 이제 사례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좀 이제 공천 시스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좀 네네.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네. 직접 거기에 네.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됐잖아요. 네네네. 그 안에서 공천 시스템에 물론 밖으로 들어다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 불협화음적인 얘기라든가 선명치 않은 그런 네네. 공천이라든가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굴러다니는데 직접 그 안에서 들여다본 우리 부의장 입장은 어떻게 생각해서 공천에 대해서 이번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 공천은 지역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당에서 공심위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공심위에서 이제 군수나 시장 후보보다도 지금 이제 시의원 또 군의원 이런 공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여주도 그렇고 양평도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공천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천에 탈락했던 분들이 이의 제기도 하고 이런 사태들이 많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하나하나 예를 가지고 제가 지역위원장은 아니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중앙당에서는 정청래 당대표는 원래는 완전 경선제를 한다고 했죠. 네.
완전 경성제를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었으면 이런 이제 우리 뭐 시의원 군의원은 갑원 나번 이런 공천들이 여주도 갑원은 다 그러니까 그냥 전략 공천을 하고 나번을 가지고 경선을 하게 한다든지, 여기 양평군에서도 이쪽 서쪽 지역은 갑원은 갑원 공천을 주고 나번만 가지고 또 경선을 시키고 동쪽은 경선을 전체 했죠. 이런 방식으로 전략 공천 같은 방식을 사용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같이 오랫동안 지방선거에 군의원, 시의원 이렇게 준비했던 분들이 이게 지금 공천이 공평하지 않다 라고 하는 것들 문제제기를 많이 했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 특히 양평에서는 아까 몇 가지 사례 중에 하나로 또 국힘 지지선언을 하고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런 것들은 물론 경기도당의 공심위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공심위가 뭐 60개 선거 그 지금 지역 31개 시군에서 이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알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지역위원회에서 의견을 확실히 물어봐서 하게 되는 것인데, 지역위원회가 아주 그러니까 중앙당의 완전 경선제의 방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이렇게 했는가, 이런 거는 의문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네. 좀 누가 봐도 이렇게 물론 공천하고 나면 투명하고 정당하게 객관적으로 했다 손 치더라도 뒷말이 흘러나오는 게 공천인데 경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 이런저런 불협화음이 막 새어나오고 갈등이 새어나온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공천이 뭐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개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네. 아니,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거기다가 정치인은 다 권력 의지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또 노력해온 것들이 많이 있고, 어떤 공천을 해도 불만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불만과 갈등이 생겼을 때 지역위원회가 그것을 어떻게 갈등을 해소하는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 저쪽에 지금 여주에서 뭐 김동연 도의원 후보 그런 이제 문제제기가 당원들이 문제제기가 했을 때 그거를 충분히 그 과정에 대한 해명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처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걸 했을 때, 뭐 어떤 것들은 납득이 되는 게 있을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정도에서 우리가 이제 서로 협의하는 걸로 하자. 다음번에 이런 문제들은 해결하고 가자.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지역위원회가 제일 중요한 건 소통이다. 그런 것들을 그냥 묻어둔다든지, 아니면 토론과 싸움이 있다가 야, 그만해. 이제 너하고 대화 안 해. 이렇게 카톡방을 폐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역위원회가 하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선거가 끝나고 보니 뭐 이렇게 승리를 했다라면은 이런저런 뭐 갈등 요소라든가 불협화음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인데, 일단 패하고 나니까 조그만 불만적인 것도 크게 확대 포장돼서 그렇죠. 이렇게 막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공천에 대한 거는 지난 24년 최재관 위원장이 그때 지역위원장 선거에 나왔을 때 공약이 완전 공천을 완전 경선제 하겠다고 공약했어요. 네. 근데 이제 1월 달에 가시고 그 직무대행이 오셨잖아요. 그럼 그 직무대행은 최재관 위원장님이 세운 건데, 최재관 위원장의 공약을 이행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겠죠. 네. 네, 대행 체제니까. 네.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재관 지금 전 위원장님의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는 완전 경선제 해야 됩니다. 완전 경선제를 하고, 근데 전략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경선을 하면 지금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당원들한테 인지도도 높고 당원표도 많이 가진 분들이 가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보다 목표한 분이 나번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목표가 이렇게 구도가 좋을 때는 특히 가번, 나번, 2명의 군의원, 또 저쪽에도 2명의 시의원이 돼서 적어도 7명 시의원, 군의원에서 4명 이상이 당선되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구도가 좋으니까. 근데 요번에 여기 2명 되고,
여주에 3명 됐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여소야대가 된 거죠. 그러게. 네? 그런데 그 공천을 완전히 잘못한 건데 그 완전 경선제를 하고 그리고 나번 우리가 이제 지역위원회에서 아까 선거 전략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완전 경선을 하고 나번이 당선될 수 있도록 아주 치밀하게 나번 당선 전략 캠페인 이런 것들을 해서 양평도 4명 이상, 여주도 4명 이상 되도록 결과를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이 좋은 분위기에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 네. 역으로 네. 설명을 한다라면 국민의힘이 네. 참 전략적으로 공천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거죠. 보면은 완전히 저는 국민의힘을 완전히 내란 당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는 당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보세요. 요번에 우리가 이 지금 공천과 또 선거 전략은 국민의힘에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열세의 구도잖아요, 이번에. 네, 우리가 열세 구도라는 건 민주당 입장에서 22년 구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22년에 그러면 4명의 군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국힘이 오래 했던 것처럼 올해 국힘은 열세 구도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략을 펴서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4명을 당선시키는 전략을 쓸 수 있었겠냐 22년에. 근데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전략을 써서 전체 합한 표는 민주당이 더 나왔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데도 4명이 국힘이 되게 만든 전략과 전술이 있는 거죠. 어쨌거나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네. 상당히 아픈 네. 그런 공천이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전략과 제3자의 전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 분위기도 좋고 환경도 좋고 실제 표 득표수에서 보더라도 그렇죠. 그걸 갖다가 전략적으로 공천을 잘 했다라면은 이런 결과는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적어도 군의원 선거에서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기본은 원칙이 중요한 건데 원칙은 지역위원회에서 원칙은 완전 경선제를 하면서 나번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짜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그거로 승부를 보는 이런 것들을 졌잖아요, 이번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4년 후에도 그 성과가 만들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네네. 우리 조 부의장 네. 개인의 얘기 좀 해보시자고. 이제. 네네. 예? 네. 네. 어떻게 이제 아쉽게 경선에서 탈락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네네. 그러고 나서 또 지방선거를 꾸준하게 또 캠프에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 느낀 소감이 좀 어때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진보 진영의 내부 연대와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거로 여주 양평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경선에 떨어지고 바로 우리 박운미 후보님 만나서 제가 그런 역할을 하겠다. 떨어진 5명 후보 중에 4명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지. 4명의 후보들이 그래도 표를 적게는 100표, 많게는 2,000표, 3,000표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봐야지. 네, 그런 분들이 내부에서 결속하고 연대하면 2, 3,000표 차. 우리가 지금 우리 정동영 교수님 그때 700표 차이로 이겼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물론 그런 걸 다 예상하는 건 아니지만 요번에도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내부 결속 연대가 중요하다. 그 역할을 제가 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지지선언이 아니라 공동선대위원장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력을 많이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미애 캠프에서는 양평 연락소장을 하면서 유세차가 막 있잖아요. 그 유세차 막 타고 다니면서 그 이재명 대통령과 경기도지사는 추미애 그리고 양평 군수는 박은미 한 팀이 돼가지고 양평을 완전히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이제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렇게 이제 됐죠. 그래서 제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제 고향 양평이 제가 민주당 지지층 보수 진보의 연대들이 꼭 승리하는 계기 18년 이후에 꼭 승리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는데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 부분이 꼭 이루어질 때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지난 선거 때 후보로 경선 때 얘기겠죠. 네. 후보로 뛰면서 가장 가슴에 와닿는 네. 기억에 남는 네.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어떤 일이? 제가 이제 여기는 이제 로타리에서 인사를 많이 하잖아요.
예. 아침 인사, 뭐 저녁 인사 막 지나가다가 막 인사해 주시고 또 제가 그때는 작년 9월부터 지역 행사나 이런 데 많이 다녔으니까 그전에는 제가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전에는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총선에 최재관 위원장 선거할 때, 뭐 대선에 이재용 할 때 그 다 로타리에서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제 선거할 때 보니까 제가 많이 다녀서 아는 분들이 막 손을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더 굉장히 뿌듯했고 그 중에 몇 분은 전화 오셔가지고 제가 전화를 몇 번 드려가지고 한번 뵙고자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 뭐 잘 보고 있으니까 됐어요. 뭐 다음에 뵙죠. 이렇게 고사하셨던 분이 그 용문 성당 앞에서 유세를 막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신 거예요. 지나가다 봤다고. 뭐 끝나고 나서 시간 되면 차 한잔 하자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저를 막 지지해 주시는 그 용문에 아주 좋은 우리 선배님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그런 계기를 통해서 만났다. 이게 굉장히 뿌듯한 일이죠. 가장 기억에도 남고.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민주당 당원이자 군수 후보로 뛰었던 그런 부의장이신데 선거가 끝나고 이제 좀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다고 그럴까요? 네네. 이 시점에서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제가 여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하다가 이제 다시 내려와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서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 진보 진영 또는 민주 진영이 정치로서 무엇인가를 주민들께 해드리고 야 민주당 또 진보 세력이 하면 정치를 하면 또는 행정을 하면 야 내 삶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구나 이런 효능감을 느끼게끔 해드리는 그걸 목표로 제가 정치활동을 시작했고 그리고 군수후보까지 나갔던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민주당 또는 진보 지정의 어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생활 정책으로서 계획되고 그리고 좀 우리 집권을 하지 않았어도 뭔가 실천이 되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야 얘네들한테 뭔가 이제 권한을 주면 진짜로 뭐가 바뀔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실 거 아니야. 기대 심리가. 네. 기회를 한번 주세요. 기회를 한번 주시면 그 기회에 저한테 권한이 오면 그때 보여드릴게요.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거 뭐 주민들이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민주당이 저는 지역에서 정당 정치라는 게 그런 거죠. 그게 개인이면 그런 걸 하기 힘든데 정당 정치에 지역위원회가 있고 이런 데들은 미리 앞서서 주민들의 생각을 듣고 그래? 이런 것들이 필요해? 그럼 이런 것들을 지역의 여러 자원들을 활용해서 계획도 하고 그리고 정권을 잡았을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그곳의 자원을 활용해서 뭔가 바꿔가지고 효능감을 느끼게끔 하고 그래서 선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평소부터 밭을 가는 일이다. 밭을 뭐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밭을 평소에 좀 갈아가지고 주민들한테 선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치를 해보고 싶다. 그런 거를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그러면 다음 차기 지방선거 때 또 출마하실 거예요? 그럼요. 가장 중요하죠, 그게. 그럼요. 당근? 그리고 이거는 그 선거가 계속 있잖아요. 총선도 그렇죠.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근데 제가 뭐 총선을 나가냐 지방선거를 나가냐 뭐가로 나가느냐 이런 거보다도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건 여기 여주 양평이 하나의 지역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역위원회가 뭔가를 평소에 활동을 잘 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얘네들이 뭔가 해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끌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걸 통해서 그게 성과가 있으면 총선에도 나갈 수 있는 거고 지방선거에도 나가가지고 이런 실제 이 정치 권한, 행정 권한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겠다. 그걸 해내는 게 먼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몰라요. 내가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민주당과 국힘을 뭐 활동 사항을 지구당 위원회 활동 사항을 이렇게 본다라면은 몰라. 하여간에 좀 민주당은 위축이 됐다. 그렇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느낄 때 그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이런저런 행사를
자주 이렇게 꾸려가면서 그렇죠. 마음대로 그 지역 주민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렇죠. 그런 점에서 상당히 비교가 되는 것 비교가 되는 같아요. 겁니다. 예. 그게 실제 행사에 나가는 횟수, 실제 하는 행사가 비슷하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느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선거 때도, 요번 선거 때도 민주당 후보들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국힘은 엄청나게 보이는데 민주당은 하나도 안 와.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로 위축돼 있다 보니까 선거 때는 후보 수도 똑같고 행사에 가는 것도 그렇게 뭐 누가 많다 적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현수막 개수도 똑같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현수막 개수도 국힘이 많은 것 같고요. 행사도 더 많이 오는 것 같고요.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런 이게 여주 양평에 아주 예전부터 있는 패배감, 그런 열등의식, 또는 잘 안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거를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건 지역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지역위원회가 아니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야죠. 아니 정치인들이 먼저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 주민들이 무슨 보수적인 이런 얘기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정치인들이 먼저 우리 스스로 긍정적인 마인드와 해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비전을 딱 가지고 이게 어깨 딱 펴고 아주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만나는 거, 당원들을 끌어내는 거, 이게 가장 내부에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번 지난 6.3 지방선거 민주당 입장에서 솔직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향후에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도 솔직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 어떻게 또 제가 미처 질문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주 양평 지역위원회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여주 양평 민주당의 지역위원장 선거가 있습니다. 몇 월 달에 있죠 혹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 중이에요? 네네. 아,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이게 우리 민주당이 전당대회가 8월 17일이에요. 당대표를 뽑는. 그건 알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지역위원장들을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원내 지역위원장, 또 원외 지역위원장, 사고 지역위원장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다시 뽑아야 되는 지역위원회는 다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 전에. 근데 그게 벌써 7월 3일이면 다 끝나요. 전국적으로? 네, 전국적으로. 근데 이미, 그러니까 지역위원장 공모를 했고, 그래서 지난주 6월 15일 날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은 최성원 직무대행이 그러니까 신청을 냈고, 공모 신청을 냈고, 저도 공모 신청을 내서 지금 2명이 공모 신청한 상태고, 오늘 내일 모레면 이것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서류 전형이나 뭐 이런 거, 실사나 서류 전형을 통해서 경선을 갈 건지 아니면 단수 공천을 할 건지가 요번 주 금요일이면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금요일 날 경선을 한다. 그러면 바로 다음 주부터는 그러니까 경선을 하는 선거가 잡히는 거예요. 당원들을 대상으로. 네,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경선이다, 그냥 단수 공천이다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죠. 거기에 제가 이제 위원장으로, 그러니까 예비 후보로 이제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가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경선이냐, 단수 공천이냐, 그건 누가? 민주당 중앙당의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거기서 경선을 할 것이냐, 뭐 이렇게. 단수로 할 거냐. 단수로 이렇게 할 것이냐. 그런 결정. 거기서. 그렇게 되는군요, 또. 뭐 일정이 타이트하게 돌아가네. 타이트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간에 지금 현재는 그러면 두 사람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나와 있는 상태네. 그게 일단은 뭐 금요일 날 경선으로 간다 이렇게 확정이 돼야 그 후부터 이제 활동을 하게 되겠다. 이번 주 금요일? 네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면 내일 모레네. 내일 모레요. 그렇군요. 하여간에.
하여간에 선전하십시오. 네. 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네네. 더 추가로 덧붙일 얘기 있으면 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역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건데,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지역위원장 후보로 나오면서 가장 중요한 게 하겠다라는 게 뭐냐면, 여주 양평이 아까 두 시군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하나로 당원들이 뭔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남한강 포럼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역위원장이 되면 출범을 시키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군수 출마했을 때도 이 한강이라고 하는 규제 대상이면서 자원인 큰 한강을 가지고 있잖아요. 양평은 남한강, 뭐 북한강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큰 자원이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규제의 대상이었잖아요. 이런 거를 획기적으로 혁신적으로 전환하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근데 여주 양평이 완전히 그냥 하나의 지역구로 돼 있는데 공통점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강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규제면서 자원인 걸 가지고 여주 양평 민주당이 좋은 자원을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극복도 하고 새로운 자원을 개발도 하고 새로운 정책도 만들고 이렇게 해보자. 그것이 민주당 여주 양평 지역위원회 굉장히 새로운 정책 대안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주하고 양평하고 상반된 이주적인 그런 두 지자체가 어쨌거나 선거 국회의원 총선 단위로 보면은 한 선거구인데 맞습니다. 여주랑 양평을 같이 묶을 수 있는 게 뭐냐. 하여간에 환경 지리적으로 남한강을 떼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아유. 네. 자, 그럼 어떻게, 대충 이런저런 얘기 많이 풀어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지난 6.3 지방선거를 마치고, 침체되어 있는 지금의 개혁의 움직임이 한창, 분출되고 있는 민주당 지구당 위원회 이런저런 얘기들을 우리 조주현 부의장님과 한번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쉽지 않은 얘기들을 솔직하게 해 주셨어요. 패배를 딛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대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